이번 비디오에서는 유니티 최신 애드몹 플러그인에서 추가되고 변경된 사항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가 업로드한 유니티 구글 애드몹 광고 비디오 시리즈를 봤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유니티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생성하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안드로이드로 바꾸고 스위치 플랫폼을 통해 그 다음 구글 모바일 애즈 플러그인 최신 버전을 임포트 할게요. 비디오를 촬영하는 시점에서 사용하는 구글 모바일 애즈 최신 버전은 3.18.2 버전이에요. 그래서 구글 모바일 애즈 유니티 플러그인의 릴리즈 탭으로 들어가면 GitHub 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이 나오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은 3.18.2 버전이고, 그래서 최신 버전에서 이전에 제가 촬영했던 비디오들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구글 모바일 애즈 플러그인 임포트하고, 임포트가 완료된 다음에 이전 비디오에서 작성했던 애드몹 배너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래서 새로운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애드몹 배너, 그리고 애드몹 배너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 여기에 이전에 제가 작성했던 스크립트를 그대로 붙여 넣기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작성했던 애드몹 배너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전체 화면 광고에도 똑같은 변경사항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변경사항은 현재 스크립트에 있는 광고 아이디랑 별개로 스크립트 외부에서 앱 아이디를 따로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한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가서 유니티 상단 메뉴에 Asset, 구글 모바일 애즈 세팅즈로 들어가서 생성되는 구글 모바일 애즈 세팅즈 에셋에 여러분들의 앱 아이디를 지정해야 돼요. 구글 애드 매니저라 구글 애드몹이 있는데 우리는 애드몹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 애드몹 이네이블드를 체크하면 돼요. 구글 애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애드몹과는 다른 구글의 광고 상품인데 기본적으로 애드몹보다 애드 매니저가 퍼블리셔에게 좀 더 많은 광고 통제 권한을 허락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구글 애드 매니저용 계정과 전용 서버를 생성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구글 애드몹을 이네이블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애드몹 앱 아이디를 명시해야 되는데 애드몹 앱 아이디 같은 경우는 광고가 아니라 앱에 부여되는 식별자예요. 즉 앱 아이디가 따로 있고 그 앱 아이디 하위로 광고 아이디가 따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앱 아이디를 구글 애드몹 웹페이지에서 찾아서 여기에 할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단순히 테스트용 더미 아이디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앱 아이디랑 광고 단위 아이디를 구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앱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숫자 단위에 물결 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광고 단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슬래시가 포함이 되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앱 아이디랑 광고 아이디 모두 애드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랑 iOS는 서로 다른 앱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로 다른 식별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쉬운 설명을 위해서 두 개 다 같은 더미 앱 아이디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앱 아이디를 설정해야지 애드몹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앱이 크래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앱 아이디를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 애드몹 배너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전 애드몹 배너 스크립트에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유니티 구글 모바일 애즈가 완전히 초기화된 다음에 자동으로 애드몹 배너가 생성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스타트 메서드에서 즉시 init add 메서드를 실행해서 애드몹 배너를 생성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앱 내에 구글 모바일 애즈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초기화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init add를 실행함으로써 앱이 크래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코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 스타트 메서드에서 init add 메서드를 즉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init add를 잠시 지워주고 먼저 모바일 애즈 initialize 메서드를 실행해서 명시적으로 구글 모바일 애즈의 초기화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입력으로 앱 아이디를 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 모바일 애즈 세팅에서 앱 아이디를 미리 넣어놨다면 앱 아이디를 여기에 수동으로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앱 아이디를 넣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initialize 메서드에 앱 아이디를 넣는 대신에 initialize가 끝났을 때 실행할 콜백을 넣을 수도 있어요. 즉 초기화가 완전히 실행된 다음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른 일을 실행할 수가 있고, 우리는 초기화가 완전히 끝난 타이밍에 init add 메서드를 실행해서 애드몹 배너가 생성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콜백은 입력으로 initialization status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init
스테이터스를 할게요. 그래서 init 스테이터스의 타입은 initialization status라는 오브젝트고 얘를 받는 콜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initialize 메서드에 할당된 콜백은 입력으로 initialization status 초기화 정보를 받게 되는데 init status에 점을 찍어보면 get adapter status map이나 get adapter status for class nam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get adapter status map을 사용하면 딕셔너리 타입으로서 현재 상태가 key value 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get adapter status map을 실행하고 status map이라는 딕셔너리 변수로 저장해 줄게요.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맵을 순회하면서 까보면 현재 상태가 key value 쌍으로 하나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for each status인 status map이라 하고 여기서 debug.log status의 key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value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맷 스트링으로 key value를 표시해 줄게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스테이터스의 키밸류를 직접 쓰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초기화 상태를 이런 식으로 꺼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테이터스의 value 그래서 value가 대문자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순회해서 현재 상태를 가져오고 현재 상태를 가져온 것과 별개로 콜백이 실행될 타이밍은 initialize가 끝났을 때니까 저는 가장 위쪽에 init add 메서드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현재 스테이터스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다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짧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코드를 다시 돌려주고 들여쓰기를 좀 정돈해주면 이런 식으로 애드몹 배너를 개선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가 업로드한 비디오를 따라 했는데도 크래시가 생긴다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구글 모바일 애즈 세팅즈로 들어가서 앱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할당했는지,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애즈가 초기화가 다 되기 전에 광고를 생성하려 했는지, 이때는 모바일 애즈를 명시적으로 실행하면서 그 명시적인 초기화 실행이 끝나는 타이밍에 광고를 생성하도록 코드를 조금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글 모바일 애즈 이외에도 여러가지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플러그인들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Asset Play Service Resolve에 안드로이드 리저버에 리저블 버튼이나 또는 포스트 리저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것으로 최신 애드몹 추가 변동사항에 대한 비디오를 마치도록 할게요.